한일 두 나라 외교장관이 다시 만났습니다. 태국 방콕 회동 이후 3주 만입니다. 회담은 시작 전부터 껄끄러웠습니다. 일본의 고노 외무상, 한일 양국 취재진을 향해 난데없이 카메라 브랜드를 묻습니다. 한국에서 불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눈치 빠른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적극적으로 두 사람 손을 끌어당깁니다. 한 번에서는 안 되니까 다시 시도하지만 결국 두 손을 잇지는 못했습니다. 역시나 회담은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오늘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즐거웠습니다. 하루하루 최악으로 달리는 한일 관계가 오늘 또 중대 고비를 맞습니다. 요즘 자주 들리는 지소미아. 청와대가 이르면 오늘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소미아, 이 영어로 풀었으니까 좀 길지만요. 이 6단어의 앞자를 딴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서로의 군사 기밀을 공유하자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35개 나라와 이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2016년에 체결했습니다.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협정이라 어느 한쪽이 그만하자 이렇게 선언을 해야 중단되는데 일본과는 모레인 24일이 결정 시한입니다. 한일 갈등 국면 속에서 과연 이 협정을 파기할 것이냐, 연장할 것이냐, 두 나라 모두 속내는 복잡합니다. 먼저 우리 쪽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1983년 소련군이 대한항공 007기를 격추했을 때 소련 전투기 조종사들의 교신 내용을 가장 먼저 확보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찰 위성과 이지스함 등 막강한 정보 자산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24시간 손금 보듯 합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정보, 예를 들어서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북한 잠수함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일본의 대북 정보는 무시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일본과의 정보 교환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진 2017년에 집중됐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 제한 조치에 대응 카드로 지소미아를 꺼내들었지만 섣불리 파기를 얘기하기 힘든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까지 고민을 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고 꼭 우리만 아쉬운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백두, 또 금강 정찰기를 통해 획득한 북한의 이상 징후, 영상 정보를 일본에 제공합니다. 특히 일본이 취약한 부분이 이 대북 인적 정보 네트워크, 이른바 휴민트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고위급 탈북자나 또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우리에게 강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먼저 손을 내민 건 일본이었습니다. 어제도 입을 꾹 다물었던 고노 외무상 회담 시작하자 지소미아 얘기는 먼저 꺼냈다고 하죠. 이 협정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를 연일 압박하면서도 지소미아는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政府としては日韓関係が現在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るものの、連携すべき課題はしっかり連携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 한일 지소미아 사이엔 미국이 있습니다. 한일 교류를 막후에서 밀어붙이는 쪽은 미국입니다. 사실 정보 측면에서만 보자면 미국은 지소미아가 없어도 크게 손해볼 건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각종 위성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지소미아가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공고화하는 차원에서 한일 간의 실시간 군사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 한미일의 셈법은 저마다 다릅니다. 지소미아 파기냐 연장이냐, 일본 수출 규제와 맞물려 손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는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